문법 총정리 18강 18번째 강의입니다. 자, 17강, 16강 같은 경우는 17강이 굉장히 시간이 길었죠. 17강도 길었고 16강도 길었고, 그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수 미래 같은 경우도 의지 미래하고 선생님이 한 10분간에 걸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will이냐 shall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언어는 오랜 시간 동안 약 한 500년, 600년 동안 미국식 영어 자체가 지니는 그 특징이 많은 민족들이 손을 댄 언어다 보니까 기존의 문법적 틀에서 벗어나는 탈문법이라 그러죠. 문법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미래 자체를 단순한 미래와 의지 미래로 나누어서 예전에는 will, shall을 엄격히 구별해서 썼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16세기, 17세기 때는 그걸 딱딱 지켰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식 영어로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shall들을 will로 바꿔서 섞어 쓰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자연의 결과, 예정, 가능, 기대 등과 같이 단순한 미래 사항을 나타내는 경우를 단순 미래다. 그냥 단순한 미래야. 근데 의지 미래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의지 미래는 I will always be with you. 내가 너랑 항상 곁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뜻이에요. 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항상 너의 곁에 있을 테야 라고 해석해야 돼요. 주어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나는 꼭 뭐뭐 하고 말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내년이면 16살이 돼요. 그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이 내년이 되면 16살 되는 거지. 16살 되는 걸 갖다가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내년에는 꼭 16살이 되고 말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무슨 미래라 그래? 내가 내년에 몇 살이 된다는 단순한 미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지 미래 같은 경우는 여기 의지 미래는 어때?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너와 함께 있겠다는 강한 주어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로 나눴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단순 미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will도 썼었고 shall도 썼었어요. 그런데 너무 헷갈리니까 단순 미래의 shall을 전부 will로 바꿔 쓰는 경향이 발생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예전에는 단순한 미래에도 will과 shall이 다 있었고 그리고 의지 미래에도 will과 shall이 다 있었는데 이 현대형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의 단순 미래의 shall은 전부 will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 단순 미래에서는 무조건 will을 갖다 써도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 그러면 내가 내년에 16살이 된다는 말은 이 shall 자리에 말이야 will을 써도 되겠네요. 되죠. 이 shall 자리에 will을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alright. 자, 그래서 이 shall을 적어야 될 자리에 will을 써도 된다는 말은 시험에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렇지?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shall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shall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남아서 이렇게 자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성문 기초 영어 완성이라는 책을 딱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딱 펼쳐놓고 이를 보다 보니까 이 단순 미래의 shall과 will에 대한 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억지로 앉아가지고 30분가량 아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밑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그지?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전부 will로 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전부 will로 적을 것 같으면 내가 그 표를 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지만 이것에 관한 표가 아까 이 선생님이 잠깐 뒤로 돌렸을 때 의지 미래에 있는데 그 표조차도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듣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하거나 자연의 결과, 예정, 가능, 기대 이런 것을 나타내는 미래를 단순한 미래라 그러는데 의지 미래는 주어의 의지가 포함된다. 그지?
주어의 의지가 포함되는 의지미래는 will과 shall을 엄격히 구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단수 미래는 전부 will로 통일해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되겠어요? 이 shall만 외우면 되겠어요. 이 shall만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shall을 제외하고 이 shall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will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의지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자, 의지미래 같은 경우는 I will always be with you.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지? 여기 뭐야? 이 will이 있죠, 그죠? 여기 이 will이 여기 들어가는 will이거든요. 그지?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듣는 사람의 의지로 나누어서 1인칭 주어, 2인칭 주어, 3인칭 주어. 그지? 여기 숫자가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1, 2, 그지? 2인칭 주어, 그 다음에 3인칭 주어. 녹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1인칭 주어, 2인칭 주어, 3인칭 주어. 그러면 1인칭일 때, I는 1인칭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 will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2인칭일 때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shall이 나오고 3인칭일 때도 shall이 나와요. 그 말이 여기 있는 이 예문을 한번 봐보세요. You shall die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죠. 그런데 you shall die, 주어가 2인칭이거나 3인칭, he shall die 그러면 여기에 내가 널 죽이겠다는 말은 없지만 이 shall에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I will kill you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그를 죽이겠다. 예문은 참 섬찟한데 you shall die라는 이 표현에는 I will kill you의 의미가 숨어 있고 심지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you shall die는 I will kill you다. 그래서 2인칭 주어이거나 3인칭 주어일 때는 shall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의지미래라는 것은, 자, 잘 보세요. 의지미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듣는 사람의 의지로 나눕니다. 이걸 문법책에서는 그러니까 한자로 바꿔서 화자, 청자 이러는데 좀 웃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말하는 사람의 의지다. 말하는 사람, 그 다음 듣는 사람의 의지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대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겠어요. 자, 말하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뭐뭐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평서문이겠죠. 그치? 그리고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듣는 사람의 의지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려면 당연히 의문문이에요. 자, 아까 단순 미래에서는 전부 뭐야? will로 통일했다 그랬으니까 shall을 안 써도 된다, 그죠? 안 써도 되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겠다. 그럼 의지미래가 시험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탭스 공부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아주 잘 나오거든요. 탭스에서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을 때 말하는 사람은 2, 3인칭, 듣는 사람은 1, 3인칭 이렇게 일단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외워야 되나요? 외우는 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 무의식 속에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표현들이에요. 특히 의문문은 그래요. 한번 볼까? 너희들 여기 먼저 1인칭부터 한번 shall을 쓰는데 이 shall을 쓰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Will I open the window? 그러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상황이 좀 웃기는 영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그럴 때 Shall I open the window?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야. 방 안에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창문을 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의 의지, 즉 창문을 열어도 되겠느냐라고 의향을 묻는다면 그건 듣는 사람의 의지 아닌가요? 그럴 때 뭐지? Shall I open the window 그러지? Will I open the window 안 합니다. 왜? 왜 will을 안 쓰는 줄 아세요? will을 쓰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알아? 내가 창문을 열 것 같아, 안 열 것 같아?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Shall I open the window 하면 제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하고 상대방에게 의향을 묻는 거지만 이 자리에 will을 쓰게 되면 내가 창문을 열 것 같아, 안 열 것 같아?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hall we dance를 하게 되면 우리 춤 한 번 출까요? 이 말이잖아요. shall we dance는 일본에서 유명했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죠? shall we dance 모르는 친구 누가 있어요? 이런 표현 자체를 우리 춤 한 판 땡길까요? 할 때 shall we dance 하는데 이때 we를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춤을 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이런 바보 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will we라는 영어는 없는 겁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벼랑 끝에 차가 이렇게 벼랑 끝에 차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지? 벼랑 끝에 차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차를 잘못 몰아가지고 이렇게 벼랑 끝에.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운전석에 있는 사람하고 조수석에 있는 두 사람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차가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 같아요. 그지? 특히 더더군다나 차 앞쪽에 비둘기나 새라도 한 마리 앉으면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죽을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죠? 이런 상황일 때 운전자 혹은 운전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영어로 하면 will we die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때는 will we die 해야죠. shall we die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죽어볼까? 그지? shall we die 하면 우리 한번 죽어볼까? 하고 상대방에게 의지를 묻는 거잖아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will we die가 돼야 되는 거지 shall we die를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we를 써야 되고 여기는 shall을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you shall die와 you will die의 차이점을 한번 해볼까? 상대방 친구에게 너가 계속 그렇게 담배를 피우면 넌 아마 이제 죽을지도 몰라. 그지? 폐에 병이 걸려서. 자, 그러면 영어로 해볼까요? If you keep on smoking like that. If you keep on smoking like that. 자, 무슨 말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담배를 피워대면 you're gonna die.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 사람들은 you're gonna die. 즉, you will die예요. 그지? 그러면 you will die.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you will die.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때 이 will은 말이야.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담배를 피면 you will die. 이때는 내가 널 죽이겠다가 아닙니다. 네가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you will die는 내가 널 죽이겠다는 뜻이 없죠? 하지만 you shall die는 뭐죠? I will kill you die 말이죠. 이 자리에 shall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담배를 피면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그 이상하죠, 그죠? 그죠? 물론 간접 흡연의 피해가 싫어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if you keep on smoking like that, you will die. 그 다음에 이 차가 이렇게 벼랑의 끝에 걸렸을 때 shall we die 하면 그죠? 이상한 문장이 된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will we di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보자. 듣는 사람의 의지는 의문문일 경우인데 1~3인칭입니다. shall I, shall we 이거 모르는 친구 없어요. shall I, shall we는 중학교 1학년만 돼도 교과서에서 생활영어 파트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shall I, shall we 의문문은 1~3인칭, 평서문은 2~3인칭. 요것만 딱 외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2인칭 주어일 때, 그지? 2인칭 주어일 때 듣는 사람의 의지는 will you do me a favor? 상대방에게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할 때 이 will 있잖아요. 이 will이 1위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탁 좀 들어주시겠어요? Will you do me a favor?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제 3인칭의 shall 예문 한번 들어볼까? 여기 있어요. 자, shall he come here? 그러면 그가 여기에 올까요? 라고 할 때는 이 will he come here이죠, 사실은. 잘 몰라서 묻는 경우에는 will he come here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shall he come here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의지를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will he come here는 뭐다? 그가 여기에 올지 안 올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가 과연 여기에 올까요? 그럴 때
will he come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shall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뜻을 여기 이 책 교재에다 그대로 적으세요. 그가 여기에 오게 할까요? 혹은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가 여기에 오게 할까요? 상대방의 의지를 묻죠. 오케이? 자, 다시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 자, 그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죠?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 자, 를자로 고치세요. 그가 여기에 오게 할까요?로 하지 말고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로 바꾸세요. 자,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 그지? 그가 해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어감을, 그지?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 밑에 있는 예문 두 개 한번 볼까요? 똑같은 뜻인데, Do you want him? 너는 원합니까? 그가 여기에 오는 것을. 이 말이죠? 그 마지막 문장, Do you want me? 너는 원합니까? 내가 시키기를, 그가 여기에 오도록 시키기를 당신은 원합니까? 이 말이거든. 여기에 있는 이 have는 무슨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힘이 왔고, 원형 부정사로 come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have 동그라미 쳐서 사역 동사라고 쓰세요. have는 사역 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shall he come here는 그를 여기에 오게 할까요? will he come here는 그가 여기에 올까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의지미래, 단수미래에, 특히 의지미래의 shall, 이것만 머릿속에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 표도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미래 시제는 will을 쓰도록 먼저 설정해 놓고 shall을 쓰는 경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는 평서문이다. 그지? 평서문은 2, 3인칭, 의문문은 1, 3인칭. 그러면 2, 3인칭 요것도 예문 하나만 기억하자. You shall die, he shall die. 그래서 you는 몇 인칭? 2인칭. he는 몇 인칭? 3인칭. 그래서 평서문은 2, 3인칭. 그 다음에 의문문은 1, 3인칭. 의문문 1, 3인칭에 특히 1인칭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shall I, shall we. 단수, 복수잖아요.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 그래서 1, 3인칭. 여기 he가 있잖아요. 3인칭. 됐죠? 2, 3인칭. 평서문은 2, 3인칭. 의문문은 1, 3인칭. 됐죠? alright? 자, 이대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어요.